자, 반갑습니다. 오전이라 이제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어제 경기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제도 고쳐서 틀렸습니다. 이게 메인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이제 브레다랑 리즈를 갔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한 무승부. 그 엘라스랑 어디였더라? 원래 걔네 묶었었는데 두 번째 배당이 너무 낮았어요. 한 7.6배인가? 첫 번째 무승부가 거의 10배 가까이 됐고. 그래서 이게 무승부 배당 차이가 좀 나다 보니 그냥 순서대로 묶어가자 해서 묶어갔는데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맞았다. 그래서 이게 매번 고치지 않으려 해도 이게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왔고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니긴 한데 그때 뭐 한 번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오늘까지는 보내드릴게요. 오늘 토요일까지는. 그래서 토요일까지는 보내드리겠다. 오늘까지는 보내드리고, 자,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모든 경기를 막 분석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챔피언십 원래 보고 올려 했는데 보고 오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방송 켜서 하자 해서 온 거기 때문에 아마 경기 결과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목이 좀 잠겨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게 무승부 적중할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아쉽네. 7.6배라도 아쉽습니다. 이게 연승하다가 한번 끊기니까 또 연패로 이제 들어섰는데 오늘 어떻게든 좀 만회해봐야죠. 자, 맨유 토트넘. 막 특이한 사항 아니면 따로 이제 언급은 안 할게요. 뭐 결장자도 이제 예전처럼 막 다 읊어드릴 순 없고 딱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자, 배당이 낮습니다. 맨유. 당연히 차이 나죠. 토트넘하고. 뭐 득실도 그렇고 홈의 맨유 성적도 그렇고. 근데 토트넘이 의외로 원정에서 강합니다. 그리고 결장 부분 당연히 토트넘이 안 좋아요. 이 모든 상황 고려했을 때 당연히 지난번 풀럼전도 이제 3대2로 이겼고 최근에 뭐 3연승에. 근데 토트넘 아셔야 될 게 4경기 무패입니다. 뭐 챔스에서도 성적이 좋았지만 최근 리그에서도 득점은 꾸준해요. 뭐 승리가 없어서 그렇지 최근 득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는 뭘로 가면 좋냐? 오버로 가면 딱 좋은데 3.5를 줬거든요. 물음표인 오버는 뭐냐? 완벽하게 오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갈만하지. 왜냐면 토트넘이 최근 다 오버였고 맨유도 득점도 하면서 실점도 하기 때문에. 근데 3.5라 뭐 메인으로 가긴 좀 그렇다. 원래 아예 건너뛰려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코가 막혔네. 이게 더비카운 입스위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성 입스위치한테 안 좋고 챔피언십은 그냥 거의 경기 결과만 할게요. 둘 다 상위권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득실 입스위치 좋고 더비카운도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입스위치는 홈에서 두 번째로 좋고 근데 반대로 됐죠. 즉 비슷비슷하다. 그리고 주전기법 부상 더비카운, 그리고 입스위치는 뭐 중간중간 출전 여부 불투명, 뭐 공격진 미드필더 있기 때문에 얼추 비슷한데 지난번 5대0 대승, 4경기 무패. 홈에서는 살짝 안 좋지만 입스위치도 살짝 주춤한 상황.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 홈에서 비겼기 때문에 제가 승마인 봤던 경기였거든요. 요거는 원정에서 너무 대승을 거뒀어가지고 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무도 아니에요. 입스위치가 뭔가 원정에서 이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더비카운이 요새 최근에 살짝 좀 홈에서 주춤하거든요. 그렇다고 오버가기에는 더비카운이 약간 느낌이 언더 느낌도 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노리치 블랙번, 상성 블랙번 좋습니다. 근데 조금 뭐 야구세는 아니고 그냥 살짝 좋은 정도. 근데 노리치가 최근에 이제 4연승을 했었잖아요. 컵대회 포함. 미들즈브로한테 지긴 했지만 블랙번이 지난번 셰필드 웬즈를 1대0으로 겨우 이겼습니다. 요새 득점력 안 좋고, 당연히 노리치보다 뭐 득실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 아무리 원정 성적이 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리치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제 문제는 노리치의 이제 결장들이 뭐 장기 부상자들이 좀 많다는 점. 근데 블랙번도 결장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노리치보단 좋기 때문에 블랙번이 뭐 득점에서는 밀리지만 은근히 실점을 많이 안 한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지만 저는 좀 애매합니다. 코번트리도 역전을 했고, 그 전에 스토크나 와포드한테 졌던 거 생각하고 뭔가 홈에서 실점이 꾸준하다 생각하면은 블랙번이 한번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무가 좀 걸린다.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 자, 사우스햄튼하고 와포드. 자, 초반이니까 어느 정도 설명하지 뒤로 갈수록 좀 더 생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홈에서 사우스햄튼 좋습니다. 와포드 상대로. 그리고 승점은 와포드가 좀 더 좋긴 해요. 근데 큰 차이는 없고 득실도 차이 없고, 와포드는 이제 홈에서 잘하지 원정 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홈의 사우스햄튼이 좀 더 좋지 않나. 와포드도 지금 결장자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스토크 원정도 잡았고, 흐름 자체가 좋아요. 원래 이제 홈에서 잘했기 때문에 최근 헐시티전 패배 빼고는. 와포드가 지난 헐시티를 비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헐시티 승을 가길 좀 꺼려해서 안 갔는데, 은근히 얘네가 원정에서 최근 5경기 무패기 때문에 아무리 뭐 결장 부분도 사우스햄튼이 조금 좋고 다 좋고 와포드가 원정이 안 좋아도 요새 원정 잘한다. 그래서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스햄튼도 결국 지난번 스토커를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비길 빌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그 다음 라요 오비에도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뭐 앞경기 먼저 묻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뭐 잠깐 밑에 나갔다 와야 돼서 5분만 5분만 시간 주세요. 5분만. 택배 좀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택배를 받고 오느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래 안 걸렸죠? 좀 택배 때문에 한번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빨리 와서 다행이다. 너무 중간에 끊기면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오비에도 하고 라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이러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라요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권 팀들의 싸움이라서 지금 상성은 라요가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둘 다 강등권입니다. 강등권. 그리고 오비에도가 득점이 워낙 라리가에서 가장 안 좋기 때문에 뭐 라요가 근소하게 다 좋죠. 득실도 그렇고 특히 홈에서 라요는 무승부가 많고 패배가 적습니다. 오비에도는 원정 패가 많고 그래서 퇴장이 2명이나 있었거든요. 레알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정의 오비에도보다는 좋지 않을까. 뭐 퇴장당한 선수들이 있긴 한데 수비 쪽이 좀 비중이 크고 공격은 그래도 결장자가 없기 때문에 라요가 지금 4연패 중이에요. 그래도 연패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차피 얘는 뭐 리그만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그는 3연패예요. 그리고 오비에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홈에서 잘합니다. 뭐 그 강팀 상대로도 쉽게 안 지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오사수나 원정도 2골을 넣고 뭐 알라베스전도 비기고 그랬었는데 결국 원정에서 승리가 최근에 없는 오비에도보다는 라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다만 배당이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까지 뭔가 물을 같이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근데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라요 승만 넣으면은 라요 승이 좋아 보이는구나 해서 나중에는 이제 아예 배제를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무는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무리 원정이 안 좋더라도 오비에도가 이제 득점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최근에 살짝 좀 비볐던 경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오사수나나 아니면 그 전에 알라베스 아니면 빌바오나 예전에 지로나전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프라이하고 브레멘 이제 분데스로 넘어가서 분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라이가 브레멘 상대로 좋더라고요. 최근 3연승 그리고 뭐 승점도 차이 나고 득실 차이도 있고 모든 상황이 프라이가 좋습니다. 특히 홈에서 1패밖에 없다. 결장자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다 브레멘보다 좋기 때문에 뭐 딱 하나 걸렸던 건 이제 유로파의 일정이었는데 뭐 지금 릴 원정과 이제 슈투트를 졌기 때문에 연패긴 해요. 근데 홈에서는 몇 개월 동안 진 적이 없습니다. 괜히 1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아슬아슬했던 한 골차 경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프라이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브레멘이 좀 꽤 장기간 승리가 없어요. 10경기. 이제 한 번쯤은 이길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정이 워낙 안 좋고 무득점 경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프라이 쪽 보는 게 맞다. 다만 레버쿠젠 한 골차 그리고 예전에 라이프치 0대2 생각보다 뭐 모든 경기를 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라이가 아무리 잘하긴 하지만 배당 대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뭐 홈이라 유리하긴 한데 한 6대4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라요랑 비슷할 것 같기도.
뭐 어느 게 너무 좋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합니다. 둘 다 좀 비슷하게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인츠, 아우쿠. 자, 마인츠가 최근 홈에서 3승 1무, 그리고 아우쿠 상대로 뭐 득실이 근소하게 좋습니다. 근소하게.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우쿠가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홈에서 해볼 만한데, 마인츠도 지금 보면은 뭐 키퍼 부상에, 뭐 물론 키퍼가 많은 경기를 뛴 건 아닙니다. 서브랑 세 번째 키퍼까지 좀 나눠서 뛰었고, 공격의 부상들이 있긴 한데 뭐 많진 않아요. 그리고 아우쿠 같은 경우에는 수비 몇 명 빼고는 결장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마인츠가 많아 보이는데, 실질적 최근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마인츠가 라이프치히를 잡았습니다. 연승. 그리고 최근에 졌던 경기는 쾰른 역전패밖에 없어요. 그 팀들 중에 뭐 미넨, 그리고 뭐 라이프치히 강팀들도 있었기 때문에 마인츠가 홈이라 조금 더 유리하다. 다만 아우쿠도 미넨을 잡았고, 미넨한테 첫 패배를 줬고 장크트까지 이겼기 때문에 역전승으로,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마인츠가 아무리 최근에 오버를 하고 있지만 아우쿠가 결국 두 골을 넣어줘야 이제 오버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면 뭐 마인츠든 아우쿠든 어느 쪽이든 이기더라도 실점을 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 뭔가 마인츠가 홈이라서 좋다고 해서 승가기보다는 배당이 좀 떨어지더라도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볼프스하고 도르트문트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2위 팀입니다. 그 도르트문트는. 그리고 볼프스가 강등권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득실 차이도 꽤 많이 나요. 실점이 하이덴하임 다음으로 아니구나. 프랑크, 하이덴하임, 그 다음 세 번째.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원정의 도르트문트인데, 도르트문트가 하필 또 패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볼프스가 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홈임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도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곳곳에 이제 뭐 미드필더, 공격 결장도 있고, 수비의 경고 누적, 부상 의심. 왜냐면 도르트문트는 최근 자비처 말고는 없거든요, 결장자가. 그래서 결장 부분에서도 도르트문트가 좋습니다. 상성도 그렇고. 최근에 몇 번 좀 비기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볼프스가 최근에 홈에서 뭐 프라이 3대4, 뭐 유니온 베를린 이기고, 뭐 지더라도 득점하고 이런 상황이 좋긴 한데, 이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레버쿠젠 컵 대회 중간에 한번 졌죠. 근데 리그만 보면은 그때 아마 미네전 이후로 패배가 없으니까 얘네도 몇 개월 동안 패배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지난번 하이덴하임 좀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우리가 아마 적중했던 그 경기, 그 레알하고 섞여있던 장크트도 좀 아슬아슬했고, 그러니까 뭔가 지지는 않는데 아슬아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배당을 좀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볼프스가 아예 득점이 없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이제 살짝 주춤하긴 합니다. 특히 그게 원정이 아니고 최근 홈 두 경기라 그런 건데, 만약에 원정에서 지는 그림이나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버 가는 게 좋고, 아니다, 그래도 도르트문트 이길 것 같다 하면 도르트 승부를 보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뭐 미넨이 워낙 성적이 좋긴 하지만 따라잡았거든요. 6점 차까지. 이러면 우승 경쟁 해볼 만하죠. 그래서 승패로 간다면 그래도 도르트문트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볼프스는 근데 이제 딱 하나 걸리는 건 그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무가 좀 걸릴 수도 있어서 뭐 다득점 무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오버가 더 좋다. 저는 뭔가 오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 지난번 아마 선제골도 먹히지 않았나. 자, 장끝하고 슈투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0 몇 경기죠? 35경기이기 때문에 공개는 한 반, 17경기. 약간 뭐 헐시티나 프레스턴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상성 슈트도 좋고요. 자, 장크트 입장에서는 강등권, 슈트도 챔스권, 득점 2배 차이, 실점도 적고, 그나마 이제 원정에서 패가 좀 있다는 건데 장크트가 홈 성적이 안 좋습니다. 뭐 결장자들도 수비, 뭐 미드필더, 공격에 막 한두 명씩 있고, 슈투트는 공격이랑 미드필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가 있는데, 뭐 운다브라든가 웬만한 뭐 데미로비치 등등 웬만한 선수는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슈투트 봐야 된다. 뭐 지난 컵 대회 일정이 있었지만 장크트로 레버쿠젠 원정을 갔다 왔고, 최근에 조금 잘하긴 했어요. 장크트가 뭐 지더라도 한 골차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홈에서는 뭐 라이프치히도 비기고 해서 쉽게 볼 팀은 아닌데, 슈투트가 워낙 이제 다득점 중이고 이 상승세를 이어가다 보니 뭐 중간에 유로파에서는 로마한테 지긴 했지만 아직 유로파 일정도 남아있고, 셀틱하고, 그리고 컵대회 제외하더라도 리그 7경기 무패입니다. 얘네는 뭐 레버쿠젠도 4대1로 이겼던 팀이라 이거는 그래도 슈투트 승부 봐야 된다. 근데 완벽히 승을 못 보는 것도 장크트의 홈에 그 라이프치히전이라든가 지더라도 한 골차, 특히 최근 홈 원정 통틀어서 이긴 적이 하이덴하임밖에 없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르트문트 한 골, 뭐 볼프스 한 골, 아우크 한 골, 레버쿠젠만 최근에 0대3으로 졌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해서 이런 경기들은 아예 배제를 하거나 뭐 후순위로 뺀 다음에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그래도 가야지 하면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 하이덴하임하고 일단 승을 체크를 해둬요. 이런 건 반반이라도. 그래서 무로 빠질지 승으로 빠질지 그때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이덴하임, 함부르크. 자,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 함부르크 상대로 홈에서 가장 최근에 딱 한 번 졌거든요. 그리고 이 분데스에서 이제 꼴찌기 때문에 뭐 함부르크하고는 6점 차이라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실점이 가장 많습니다. 45실점. 득점은 같거든요. 19골로. 근데 함부르크는 또 하위권 팀들 중에 가장 실점이 적은 팀이에요. 29골로. 그래서 득실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그나마 하이덴하임 입장에서 이제 좋은 점은 함부르크가 홈에서 진짜 잘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 미넨전도 비겼기 때문에 2번밖에 안 졌어요. 근데 원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3무 6패. 이거면 하이덴하임이 홈에 꼴찌라도 2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잡을 확률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결장 부분에서도 안 좋습니다. 얘네가 지금 출전 정지도 있고, 공격에 미드필더 경고 누적, 기존에 이제 부상자들까지 하면 한 4명 정도 빠지거든요. 하이덴하임은 다 장기 부상이라 결론은 좋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하이덴하임이 최근에 도르트문트 비길 뻔했다든가 뭐 중간중간 아쉬웠던 경기들도 좀 있죠. 그렇다고 승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프라이부르크전도 역전승을 했었고, 다만 이제 함부르크가 홈에서는 워낙 잘하는데 뭐 무가 좀 많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득점이 2득점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득점도 이제 4득점밖에 못하고, 다만 최근에 장크트 0대0, 뭐 프라이 1대2, 호펜하임은 워낙 잘하기 때문에 1대4, 이런 거 보면 하이덴하임도 결국 이기려면 2골 정도 넣어줘야 된다. 그래도 홈이기 때문에 함부르크가 정배를 받았더라고. 이러면 프렌 정도 노릴만 하다. 이 프레는 확률이 높긴 합니다. 이 프레 가실 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될 텐데, 틀렸을 때 타격이 크기 때문에 프렌 갈 거 아니면 저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덴 승부 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분데스 넘어서
아스널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널 썬더랜드. 자, 1위인데 많이 쫓아왔죠. 근데 뭐 쫓아오다가 맨시티, 에스턴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6점 차. 썬더랜드는 첼시하고 4점 차. 그래서 썬더랜드는 5위권 가야 되고 아스널은 우승을 하려면 둘 다 승점이 필요하고 득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썬더랜드는 여전히 홈에 무패지만 원정 성적은 아주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득점도 한 자릿수고. 그래서 아스널에 비교할 게 안 돼요. 다만 이제 아스널은 미켈 메리노의 부상과 그리고 부카요 사카나 웨데가르드의 이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자카 부상, 트라우레는 장기 부상이니까 결정자 부분도 얼추 비슷하지 않나. 아주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아스널이 홈에서 이제 워낙 썬더랜드 상대로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첼시 리그컵 이긴 것도 그렇고 최근에 졌던 건 맨유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썬더랜드는 역시 홈에서 번니 3대 0으로 시원하게 이겼지만 원정은 웨스트햄한테도 치고 브랜드포드한테도 3실점. 그래서 요거는 홈이면 당연히 좀 변수를 노려보겠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뭐 썬더랜드가 그렇다고 일정이 더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니고 불과 하루 차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근데 뭐 마에는 잘 모르겠어요. 썬더랜드가 졌던 경기들 마인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기세가 좋았고 원정에서도 무승부 포함해서 4연속 무승부도 있고 예전에 뭐 리버풀한테도 이제 비긴 적도 있기 때문에 아스널이 요새 은근히 실점이 좀 있습니다. 뭐 홈에서 맨유 3실점도 그런데 에스턴도 그렇고 예전에 울버햄튼도 2대1로 이겼던 상황이라 마에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도 냉정하게 원정 썬더랜드면 갈만하거든요. 득점 차도 거의 20골 이상 차이 나고 마에는 조금 아까 저 맨유 오버처럼 좀 반반으로 남겨놓을게요. 썬더랜드가 득점이 좀 더 좋았다면 오버를 노리면 될 텐데 그게 좀 아쉽고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머스 에스턴. 자, 에스턴 3위죠. 지난번에 노팅엄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머스 에스턴은 잡아줬어야 했죠. 상성도 밀리지 않고 자, 본머스가 요새 잘합니다. 예전에 승리가 없었을 때도 4대4, 뭐 2대2, 뭐 2대3 이런 스코어도 많았고 그래서 오버가 상당히 많고 울버햄튼전도 무실점으로 이기면서 최근 리그 연승 그리고 컵대회 포함 5경기 리그에서 3승 1무. 근데 에스턴이 지난번 자기들이 퇴장당한 것도 아닌데 브랜드포드한테 0대1로 진 건 좀 타격이 크죠. 왜냐면 쫓아갈 수 있었는데 기회를 이제 잡지 못한 거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성적이 좋습니다. 에스턴은 뭐 뉴캐슬 원정도 잡고 예전에 첼시 원정도 잡았던 거 생각하면 이 경기는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카트를 한번 담고 뭐냐면 에스턴이 정배를 받았지만 요새 에스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본머스도 이제 워낙 득점력이 좋은데 실점도 꾸준합니다. 즉 결과는 뭐 무승부로 뜨면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땐 승패로 갈린다면은 오버. 확률로 따지면 본머스 2프렌이긴 해요. 근데 본머스도 이제 홈에서 아스날한테 졌다든가 에버튼한테도 치고 그리고 뭐 번리 1대1 그리고 에스턴이 원정에서 이제 뉴캐슬이나 첼시를 잡았던 걸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홈에서 최근에 에버튼하고 브랜드포드한테 졌다고 뭐 홈에서도 지는데 원정에서 지겠지 하면 안 되고 이제 뭔가 비길 것 같다 하면은 프렌 쪽 본머스 프렌이나 이제 무승부 노려야 되는데 저는 뭐 본머스의 실점률을 생각할 때는 뭔가 에스턴도 골을 못 넣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머스 쪽 보면은 뭐 미드필더 부상, 공격에도 뭐 기존 부상자들의
뭐 최근 부상까지. 에스턴은 이제 미드필더 쪽 부상들이 좀 있고 해서. 그런데 공격 이제 뭐 로저스, 와킨슨 뭐 얘네가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아마 승무패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승무패 2월 된 것도 아니고 뭐 적절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 50%도 안 되는 에스턴 승이. 그래서 뭐 홈이라 본모서가 유리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번니 웨스트햄 가도록 할게요. 자꾸만 어제 무승부가 아른거리네. 그래도 연패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아쉽네. 아쉬워. 자, 일단 네, 말씀하세요. 뭐 마이크가 잘 안 들리거나 그러진 않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승무패는 따로. 이게 아셔야 될 게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승무패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토토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워낙 이제 넓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통틀어서 이제 뭐 토토라고 하고 막 그런 막 약간 비하성 발언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토토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주로 하는 배당 게임은 승부식입니다. 승부식. 이게 승무패나 제가 알기로는 승무패나 뭐 승일패 요런 뭐 스페셜 요런 게 스포츠 토토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프로토입니다. 프로토. 토토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배당 게임은 프로토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그냥 너무 널리 알려져 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아마 기록식도 별개로 알고 있어요. 이게 승무패 10만원 한도 따로, 승부식 따로, 뭐 스페셜 따로, 기록식 따로. 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10만원이었는데 이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한도가 늘어난 거죠.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번니 웨스트햄 가자면 하위권 팀의 싸움이죠. 번니 웨스트햄 재밌습니다. 승점 5점 차. 득실은 웨스트햄이 살짝 유리. 그리고 번니가 홈인점. 웨스트햄이 원정이긴 하지만 승점이 같고 2승 3무 6패로 중간에 이제 미드필더 쪽에 뭐 부상이 있긴 하지만 웨스트햄은 또 수비 퇴장이 있죠. 그래서 차이가 없다. 그리고 웨스트햄에서 조금 더 좋긴 해요. 번니 원정에서. 다만 번니가 최근에 잘합니다. 홈에서. 뭐 5대1 대승도 있었고 토트넘 맨유 비긴 적도 있고 2대2. 하지만 여전히 최근에 이긴 적은 없다. 울버햄튼 원정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한 3개월 넘었죠.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첼시전 2대0으로 이기다 2대3으로 졌습니다. 저 무승부 승무 넣었거든요. 저 변수를 넣었는데 승무패에서 아쉽다. 그래서 요거는 번니의 최근 홈 득점력이나 뭐 웨스트햄도 원정에서 토트넘 다득점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요것 또한 승무패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승무패 포함된 경기는 승부식으로 잘 안 가면 좋긴 해요. 그리고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네. 이거 보여드릴게요. 뭐 금액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이 토토란 게 이겁니다. 이거 승무패 뭐 스페셜 뭐 매치 이게 프로토는 승부식 기록식밖에 없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토토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말하기 좀 꺼려 하잖아요. 나 뭐 토토한다 하면은 뭐 약간 그냥 모든 돈이 들어가는 건 전 도박성을 띈다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척척하는 게 더 이상한 거고 뭔가 좀 있게 말하고 싶다 그러면 저 프로토 하러 간다.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토토 하러 간다 하면은 뭐야, 뭐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프로토 하러 간다 하면은 프로, 프로, 프로토가 뭐야? 뭐 그 있잖아요. 그 카카오 거기에 이제 프로도라는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걘가? 뭐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단어 자체가 워낙 부적절하게 인식이 되다 보니 이제 완전 도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음, 그래서 나 프로토 하러 간다. 프로토? 그게 뭔데? 아마 이러는 사람도 꽤 있을걸요? 토토라 하면 아이 이렇게 보지만 프로토 하러 간다 하면 그게 뭔데? 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얘기하기 좀 꺼려진다 하면은 아실 분들은 아십니다. 프로토 하러 간다. 요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승무패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굳이 뭐 막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번니 웨스트햄 그래도 다득점 예상해서 저는 승무패 다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이것도 약간 본머스 에스턴 느낌이에요. 승무패로 치면 그냥 3개 다 찍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 이렇게 보고 그다음 풀럼 에버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시작하고 마무리하려 했는데 조금 아까 딜레이 됐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자, 풀럼 에버튼. 상성은 그래도 얼추 비슷한데 에버튼이 조금 더 우세하고 이 풀럼 입장에서 보면은 승점이 같거든요. 득실도 마이너스 1로 같고 근데 홈입니다. 근데 에버튼이 원정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뭐 결장자도 풀럼이 거의 없고 근데 에버튼도 그릴리시 말고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비슷해요. 근데 아쉬운 건 그거죠. 지난번 0대2로 치다 2대2로 비길 뻔했는데 최근에 리즈전밖에 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맨유전까지 늘어나면서 원정 연패긴 하지만 홈에서는 5경기 무패. 첼시도 잡고 리버풀하고 비기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홈에선 강하다. 다만 에버튼이 최근에 워낙 잘 안 지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전도 비겼고 에스턴 원정도 잡고 그리고 결장자도 그릴리시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원정에서도 4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풀럼이 홈이라 좀 유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에버튼이 이제 워낙 언더가 많은 팀이라 오버를 가려면 이제 풀럼이 오버가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썬더랜드나 노팅엄 1대0 승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에버튼이 다득점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득점 하거나 풀럼도 많은 득점을 못하면 언더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도 오버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이것도 분명 승부패에 포함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50%가 안 돼요. 저는 50%가 넘을 줄 알았는데 그만큼 에버튼이 요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풀럼의 승을 좀 더 볼지 왜냐면 아까 득실을 봤을 때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득점은 풀럼이 많습니다. 실점도 풀럼이 많고 그래서 홈에 21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원정에 11골 근데 실점도 11골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근소하게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러니까 에버튼의 승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뭐 아까 본머스나 번니처럼 뭐 승무패 다 나올 가능성을 본 건 아니고 승을 가기에는 또 무가 너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고민해 보겠다. 지금은 살짝 5대5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일단 풀럼 승으로 체크를 해두긴 할게요. 아까 체크해둔 것 중에 뺀 게 있거든요. 아마 노리치 승부를 아마 배당 대비 별로 좋지 않아서 아예 제외를 했을 겁니다. 승무를 체크해도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울버햄튼이 드디어 나왔네요. 꼴찌 울버햄튼 상대 첼시. 자 첼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은 먹잇감이죠. 그리고
이 울버햄튼이란 팀이 지난번에 그래도 홈에서 선방할 줄 알았는데 사실 거의 뭐 강등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1승밖에 없고 득점도 15골로 가장 안 좋습니다. 첼시는 원정 성적도 꽤 좋거든요. 3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울버햄튼도 이적 이슈도 한 명 또 있고 결장이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첼시가 지금 뭐 수비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 그리고 뭐 장기 부상자들의 지금 페드로 네토도 이제 근육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을 선수가 울버햄튼보다 훨씬 많다. 지난번 본머스전까지 무득점으로 졌기 때문에 그 전에 5경기 무패한 게 갑자기 최근 들어서 또 의미가 없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뭐 물론 첼시가 일정이 아스날하고의 리그컵 때문에 좀 더 빡셀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 볼 수밖에 없다 이 경기. 만에 하나 이게 변수가 나오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첼시 승만 봤잖아요. 이게 승무패에도 80%가 넘습니다. 근데 좀 고민이 되는 경기긴 해요. 너무 못하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일정 부분도 살짝 좀 첼시가 좀 안 좋고 첼시가 또 실점이 꾸준한 팀입니다. 웨스트햄한테도 진짜 가까스로 이겼기 때문에 근데도 이 선수 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첼시 승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승무 보면은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버밍엄하고 레스터 가도록 할게요. 이제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이거 12시까지 끝낼 수 있으려나. 이게 지금 벌써 한 40분 했는데 이게 또 미리 보고 왔어야 했는데 이게 또 얘기하다 보면 이게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첼시 승입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성격상 잘. 자, 버밍엄 레스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상승은 뭐 레스터가 좋습니다. 한 5연승 하고 있나?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좋고. 자, 버밍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레스터보다는 득실 자체는 조금 좋아요. 근데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특히 홈에서 1패밖에 없습니다. 워낙 잘하죠, 홈에서. 그리고 결장자가 있긴 합니다. 근데 수비 쪽은 이제 장기 부상자들이 많고 최근 부상이 공격 쪽에 한 명. 그리고 레스터는 그 수비에 지난번 이제 찰튼전 퇴장이 있었고 뭐 미드필더 부상에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도 한 2명 정도 되기 때문에 버밍엄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스터가 최근에 뭐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또 4경기째 승리 없고 실점도 꾸준하고 이러면은 버밍엄이 지난번 옥스퍼드까지 이기면서 지금 6경기 4승 2무 홈에서는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아예 코번트리도 잡았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길게 생각 안 하고 버밍엄 승 갑니다. 지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인드고 뭐 만약에 승이 안 나오면 무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레스터의 역배까지는 안 봅니다. 배당이 꽤 높아요. 4.05. 근데 홈에 그 버밍엄을 믿는 거죠. 다만 스토크랑도 비겼었고 뭐 사우스햄튼, 더비카운, 찰튼 이런 무승부들이 있으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배당 대비 아주 뭐 너무 좋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뭔가 레스터가 지금 연패 중이기 때문에 렉섬도 비겼었거든요. 코번트리도 선제골 넣었고 요거 살짝 물을 좀 추가할게요. 그리고 뭔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버밍엄이 지금 레스터에 비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스터가 원정 승리가 없는 게 아니고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합니다. 코번트리도 역전패 당했지만 이길 뻔했고 그런 거 생각하면 버밍엄이 패배만 없지 무가 은근히 좀 있거든요. 요거 배당 대비 메리트 없어서 아마 저는 무 쪽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원래 승을 좀 더 봤는데 배당 보니까 별로 갈 배당이 아니네. 자, 이러면 딱 코번트리 그래도 헐시티까지 할게요. 18경기 헐시티까지만 공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번트리 옥스퍼드. 코번트리는 뭐 말 안 해도 알죠. 63득점, 득점 1위, 랭킹 1위. 하지만 미들즈가 쫓아왔습니다. 승점 58점. 코번트리가 많이 앞서갔는데 따라잡혔다. 그리고 옥스퍼드 강등권. 그리고 뭐 득실 차이도 워낙 많고 홈에서 압도적으로 성적 좋고. 코번트리의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지금 뭐 공격에 출전 정지인 선수도 있는데 뭐 결장자가 크게 많진 않아요. 오히려 옥스퍼드도 지금 뭐 미드필더 결장도 있고 그래서 뭐 임팩트로 보면 코번트리가 있지만 요새 계속 선제골 놓고 막 역전 당하고 그러거든요. 원정에서 최근 이긴 적이 없어요. 한 8경기. 노리치도 선제골 놓고 지고 그 전에 어디였더라? 아무튼 막 미들즈부로 4대2 이기고 막 다득점할 때 좋았는데 최근엔 언더도 많았고 그 원정에서 홈에서도 뭐 겨우 이기고 그랬습니다. 레스터 0대1로 지다 역전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이 아니고 홈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어떻게든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가 최근에 살짝 잘했었는데 지난번 셰필드 유나이티드 3실점 뭐 홈에서 이제 무득점 보고 이거 그냥 코번트리 승 가야겠다. 그리고 마엔이 2배입니다. 요새 살짝 주춤하고 마엔 경기가 없어요. 코번트리가 이겨도 한 골차, 뭐 저도 한 골차 이러기 때문에 옥스퍼드도 뭐 이스위치, 찰튼 얘네도 생각보다 마엔으로 졌던 경기가 최근 뭐 2경기 연속해서 그렇지 손에 꼽거든요. 그런데 실점 차이는 6골밖에 안 나요. 근데 득점이 2배 이상 차이 나고 원정에서도 이제 워낙 옥스퍼드가 뭐 좋은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 마엔승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요새 코번트리의 흐름을 보면은 완벽하게 마엔이 좋다 요 정도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아까 아스널처럼 고민을 좀 해보겠다. 나중에 마엔으로 바뀔지 아니면 마엔을 아예 빼버릴지는 있다. 오늘은 그래도 빨리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헐시티 브리스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가지 않습니다. 조합이 일정 때문에 낮에 방종하고 못해도 한 2-3시 안으로는 가지 않을까. 빠르면 아무튼 그 정도 안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헐시티 브리스톨 뭐 두 팀 만나면 무가 조금 있었네요. 그리고 헐시티 입장에서 보면은 불과 4점 차입니다. 1, 2위하고 우승 노릴만 하죠. 브리스톨도 아무리 득실이 좋다고는 하지만 헐시티가 좀 더 좋고 특히 홈의 헐시티이기 때문에 딱 하나 걸리는 거 이제 결장 부분이죠. 미드필더 라인에 결장이 좀 있고 공격에 뭐 장기 부상자 뭐 이적 이슈는 뭐 크진 않아서 그래도 공격에 이제 두 자릿수인 선수들이 뭐 결장이 아니고 브리스톨이 수비 결장 말고는 크게 없긴 해요. 그래도 이 홈이라서 헐시티가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6경기 무패입니다. 최근 4연승 하다가 한번 무승부로 이제 연승을 마감했죠. 와포드. 제가 불안하다 했죠. 와포드가 잘해서. 그래서 안 간 건데 비겼습니다. 그때 원래 우리 무승부 가기로 했던 건데 포츠무스가 취소되면서 못 갔던 경기. 자, 브리스톨은 지난번 더비카운 0대5 입스위치 0대2 그러니까 얘네가 최근에 은근히 졌을 때 무득점 경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엔 헐시티가 이기지 않을까. 이번에 연속 무승부는 없지 않을까 해서 이거 물을 아예 뺄게요. 배당이 높은데 오히려 이런 거는 그냥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기면 어쩔 수 없다. 요런 메타로 가야 돼서 보고 자 프레스턴 포츠머스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가도록 할게요. 지금 18경기네. 여기서부터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처음 오신 분들 추천,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뭐 일찍 해서 뭐 주말치고는 이제 뭐 많이 못 왔을 거예요. 오전 일찍이라. 못 보신 분들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턴 포츠머스. 자, 프레스턴이 좋죠. 홈이고, 그리고 상성도 조금 더 좋고. 근데 최근에 승리가 없다. 1무 4패. 원래 홈에서 잘했었는데 요새 홈에서 뭐 연패도 하고 득점도 없고. 오히려 포츠머스가 최근 4경기 2승 2무. 그 흐름 자체가 포츠머스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순위상으로는 프레스턴이 더 높고 득실도 더 좋긴 하지만 홈 성적도 이제 프레스턴이 뭐 좋은 편이고 포츠머스는 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주전기포의 출전 여부 불투명이라든가 수비 결장. 근데 포츠머스도 보면 장기 부상자들이 은근히 좀 있는데 최근 부상은 의외로 거의 없긴 하거든요. 이런 경기는 사실 배당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난번 입스위치전을 비기면서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상 프레스턴이 한 번은 이길 때가 됐지만 포츠머스가 최근에 쉽게 안 지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사실 가기 좀 애매하다. 저는 패스합니다. 그래도 체크를 해드리자면 그래도 프레스턴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포츠머스가 무패를 하더라도 이제 무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이기면서 끝낼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경기. 자, 브로미치하고 스토크.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브로미치가 순위가 안 좋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22위 강등권입니다. 셰필드 왠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같은 동점 라인들도 많고 뭐 승점차가 별로 안 나긴 하지만 득실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스토크가 실점이 28점으로 매우 적은 편인데 47골이면은 47실점이면 그 셰필드 왠지 다음으로 거의 실점이 많은 순위고, 그나마 브로미치가 믿을 건 홈의 성적인데 홈에서도 요새 몇 번 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스토크가 원정 성적이 괜찮아요. 홈 원정 차이가 없습니다. 그나마 결장 부분이 스토크에 비해 좋긴 하거든요. 스토크는 주전기포 부상에 지금 뭐 밀리언 마누프는 이적 이슈에 뭐 수비 쪽 부상에 뭐 기존의 부상자들 포함하면은 전체적으로는 브로미치가 좋긴 합니다. 홈에서도 성적이 쉽게 안 지고, 다만 브로미치가 최근 퀸즈전 이후에 이긴 적이 없죠. 7경기 연속. 홈에서도 지금 2경기 연속 지고 있고, 특히 노리치전 0대5 대패. 스토크도 마찬가지로 뭐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사우스햄튼한테 0대2로 졌기 때문에 이 경기도 원정만 보면은 3경기 무패긴 하지만 브로미치도 그나마 홈에서 잘하는 팀이고 원정보단 타이밍상 한번 잡아줘야 되고, 스토크는 원정 무패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언더가 많아요. 즉 득점을 많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로미치가 뭐 노리치전만큼만 그 정도로만 못하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브로미치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홈이라서. 하지만 가진 않겠다. 뭐 다폴드로 뭐 억지로 뭐 데려가면 데려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자, 렉섬하고 미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예요, 굳이. 자, 6.25의 싸움인데 일단 전적이 많이 없어서 넘어가고, 렉섬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7점, 불과 3점 차. 득실도 앞서거든요. 득점 앞서기 때문에. 특히 홈이고. 근데 미럴도 원정 성적이 괜찮고, 자, 중요한 거는 결장자가 막 크게 없어요. 둘 다 뭐 장기 부상자 빼면. 그래서 지금 렉섬이 중간에 한번 이제 연승 끊기고 막 4연승 했을 때도 있지만 패배가 많지 않은 팀이거든요. 최근에 뭐 홈에서는 노리치밖에 패배가 없으니까. 그리고 미럴 같은 경우도 지더라도 뭐 코번트리전도 1대2 아쉬운 패배.
뭐 번니점 FA컵 빼면 얘네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뭐 5경기 무패도 했었고, 그래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랑 비긴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렉섬도 최근에 살짝 뭔가 홈에서 주춤한 것도 있고, 원래 얘네가 오버가 많은 팀이거든요. 미럴도 오버가 좀 있을 때는 있었는데 이런 경기는 그냥 묻찍거나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무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서 자, 그 다음 바르샤하고 마요르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팀이죠, 바르샤. 마요르카 상대로 압도적으로 좋고 음성적도. 그리고 지금 바르샤의 이 승점을 보면 레알보다 1점 앞섭니다. 득점도 2배 차이예요. 그렇다고 실점도 11골 차이 나고, 그 홈에서 무패팀 중 한 팀, AT하고 바르샤 10승 무패. 마요르카 홈에서 잘하지 원정 못합니다. 답이 나와 있죠. 뭐 하피냐의 결장, 페드리의 결장이 있긴 하지만 마요르카는 그나마 이제 무리키가 혼자 15골 넣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몰리긴 했어요. 지난번 세비야도 뭐 4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뭐 최근 빌바오까지 연승을 하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최근에 이긴 적이 없죠. 세비야전 이후에 몇 개월이 됐습니다. AT전도 0대3으로 졌기 때문에 뭐 일정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루밖에 차이 안 나고, 역시 바르샤 실점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득점을 그걸로 커버하기 때문에 요거는 바르샤 승. 배당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인부터 가야 되긴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요르카가 최근에 AT 3실점, 뭐 그 전에 베티스 3실점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2마인까지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네이메언 헤라클레스. 자, 홈이 아니죠. 그냥 일단은 홈에서도 헤라클레스 상대로 뭐 최근엔 반반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좋고, 일단 네이메언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순위도 순위인데 득점이 워낙 좋아요. 52골로 페너르토보다 한 골 더 많고, 오늘 이기면 페너르토하고 순위 바뀝니다. 득실은 지금 한 골 차라서 뭐 오늘 비기면은 이제 순위가 안 바뀌겠지만 이기면 순위 바뀐다. 그리고 헤라클레스 강등권, 득실 차 많이 나고, 네이메언 홈에서 이제 6승 2무 1패. 압도적인 성적이거든요. 헤라클레스 뭐 아시겠지만 원정 너무 약하죠. 그래서 결장자도 크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헤라클레스 쪽이 지금 공격 라인 쪽에 부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폴렌담도 1대0으로 뭐 컵대회 잡았고, 뭐 리그에서는 아시다시피 뭐 알크마르, 아약스, 뭐 페노르트 만나서 지지 않았어요. 지금 무패 기록이 지금 한 12경기 연속일 겁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뭐 페노르트 원정 2득점, PSV 원정 3득점.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 득점을 했지만 결국 이기는 건 네이메언이지 않을까. 네이메언 승. 근데 네이메언도 실점이 좀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마인을 했던 경기도 있긴 하지만 한 골차 승부도 은근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3.5 배당을 막 2배 이상 줬으면 노려볼 텐데 언더나 배당이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승보는 입장에서는 마인을 노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버 배당이 막 그렇게까지 막 높진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랑스 스타드렌. 최대한 12시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2위입니다. 2점 차. 스타드렌도 상위권 쪽으로 가려면 승점이 더 필요하고, 실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득실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랑스가 홈에서 9승 1패입니다. 매우 좋기 때문에 결장자도 최근 결장자가 없습니다. 스타드렌도 거의 결장자가 없긴 해요. 근데 일단 홈에서도 최근 스타드렌 상대로 조금 더 성적이 좋고, 최근에 한 20년도 이후에는 진 적이 없으니까 3승 2무로, 그리고 지난 트루아전까지 4대2로 이기면서 연승했고, 최근에 졌던 건 마르세유 원정 한 경기. 그것 때문에 이제 1위를 내준 거죠.
1위 아니에요. 원래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파리한테 내준 거는 마르세유 원정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아마 1점 차로 계속 리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비기지도 못하고 졌기 때문에. 근데 그거 제외하면은 너무 좋거든요. 홈에서는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연승 중이고, 아마 지금 압도적으로 홈 성적이 좋을 거예요. 지금 중간에 뭐 무승부나 그것도 없이 계속 연승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드렌이 최근에 마르세유 원정 3실점도 그렇고 모나코 4실점, 로리앙 2실점. 이 실점도 중요한데 이 3경기 동안 득점이 없어요. 스타드렌이. 그래서 랑스 승. 저는 2.75의 마엔 배당이다. 그러면 마엔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물론 랑스가 최근에 한 골차 승부도 많긴 한데 마엔을 못했던 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타드렌이 최근에 득점 없이 계속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좋아 보였던 그 원정 성적들이 최근에는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뭐 코번트리나 아스널처럼 마엔을 묶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노아하고 나폴리. 자, 나폴리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3위죠. 그러니까 제노아하고 득점 차이는 막 크게 나진 않는데 실점에서 10골 이상 차이 나고, 뭐 제노아가 홈이라 하더라도 나폴리가 원정 성적이 더 좋고, 물론 나폴리가 홈에 무패긴 합니다만은 원정 무패는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결장자 부분이 제노아가 좋습니다. 나폴리는 수비에 이제 디 로렌초의 이제 부상, 그리고 최근 부상이죠. 그리고 기존의 장기 부상자들 포함해서 폴리타노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장 부분은 제노아가 좋습니다. 그리고 상승은 나폴리가 많이 좋긴 한데 제노아가 최근에 좀 은근히 좀 하고 있어요. 라치오전 지긴 했지만 한 골차. 그리고 이 볼로냐 전도 사실 볼로냐가 뭐 죽을 쓴 거죠. 2대0으로 이기다 퇴장 때문에 3대2로 역전패 당한 거고. 제노아가 은근히 지금 홈에서 3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어서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나폴리 입장에선 쉽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 피오렌티나도 한 골 차였고 유벤 0대3 패배도 있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좀 아슬아슬했던 경기라든가 대체적으로 그런 거 보면 쉽게 질 것 같진 않는데 제노아가 요새 뭐 상대가 약하긴 했지만 잘 안 졌기 때문에 배당 대비 나폴리는 조금 애매하다. 뭐 나폴리가 조금씩 다 이제 애매해요. 원정이라는 불안함, 홈보다는 원정 성적 안 좋고 결장자도 좀 더 안 좋고. 그래서 제노아가 아무리 이제 밀리더라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요거는 패스해야 맞다. 제노아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좀 불안해서. 자, 뉴캐슬 브랜드포드. 자, EPL로 넘어가서 자, 뉴캐슬이 이제 브랜드포드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은 거의 차이 없어요. 승점도 그렇고. 특히 홈에서 워낙 잘하잖아요. 뉴캐슬이. 브랜드포드는 이제 홈에서 잘하지. 원정에서는 무승부도 유일하게 없고 패배가 많기 때문에 좋은데 일단 기마랑이스 출전 여부 불투명하고 기존에 이제 부상자들 있고 그리고 브랜드포드는 공격에 일단 지난번에 에스턴전 이겼지만 퇴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팀 내 가장 고득점자의 퇴장은 아닌데 얼추 보면은 오히려 뉴캐슬이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저 결장자도 그렇고 상성에서도 브랜드포드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홈에서. 근데 요새 너무 못해요. 뉴캐슬이. 에스턴 뭐 0대2도 그런데 뭐 울버햄튼 0대0도 그렇고 맨시티 0대2도 그렇고 요새 무득점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고 뭐 파리 비기고 뭐 PSV 잡고 뭐 챔스에서는 좋은 모습 보였지만 리그나 이런 걸로 보면은 막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특히 맨시티 뭐 리버풀한테도 뭐 컵 대회이긴 하지만 맨시티전 3실점, 리버풀 4실점에서 리그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3경기 중에 2경기 무득점, 1경기 1득점. 그래서 그 전에 리즈 이길 때도 4대3 역전승. 그래서 브랜드포드가 원래 원정이 안 좋은 팀인데 요새 원정이 잘해요. 그러니까 4승이나 했던 건 최근에 승을 좀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올버햄튼, 뭐 에버튼, 에스턴까지. 해서 요거 분명히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을 거다. 이런 경기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뉴캐슬이 50%가 조금 넘는데 타이밍상 잡아줘야 되긴 하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승무패로 가는 게 좋고, 뭐 그렇다고 뭐 브랜드포드 프렛 노리기에는 뉴캐슬 승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뭐 승무패 가능성 다 보여서 승부식은 좀 패스를 할게요. 아마 승무패는 그래도 뉴캐슬 승무로 가지 않을까요? 오늘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굳이 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비야 지로나 모든 경기를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자, 세비야 지로나 같은 경우 지로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해볼만 하다. 왜냐면 순위도 좀 더 높고 승점도 1점밖에 차이 안 나고 득실이 조금 밀리긴 해요. 지로나가 득점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본인들이 원정에서도 성적이 뭐 아주 하위권도 아니고 근데 세비야가 생각보다 결장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로나도 지금 뭐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이런 거 보면 결장 부분은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로나가 최근 세비야 원정에서 3연승 중이거든요. 20년도 이후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팀이 세비야예요. 알다가도 모를 팀입니다. 지난번 1대4로 졌잖아요. 뜬금없이 막 바르샤 4대1로 잡지 않나. 질 것 같으면 이기고 이길 것 같으면 지고, 최근에 또 빌바오도 잡았어요 또. 그래서 이런 팀 가장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정 3연승 하다가 득점력 아주 안 좋은 오비에도 그때 아마 지로나 프렌즈 봤던가? 오비에도 12골이거든요. 그 팀한테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경기 무패였지만 오히려 오비에도한테 지는 거 보면서 정 떨어졌다. 약간 한 경기이긴 하지만 득점력이 아주 안 좋은 팀한테 이 정도로 무득점으로 지는 건 그래도 세비야가 최근에 득점을 좀 하고 있어서 좀 빡세지 않나. 그렇다고 세비야 승 가기에는 지난 셀타 레반테 뭐 베티스 무득점이 걸립니다. 얘네 얼로 튈지 몰라서 무승부 가기도 애매하고, 이런 경기 그냥 건너뛰는 게 맞다. 세비야 지로나는 굳이 이런 경기를 애매하면 건드릴 이유는 없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메넨글라 레버쿠젠. 자, 레버쿠젠 입장을 보자면 이제 순위도 더 높고, 그리고 메넨글라 원정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에 이제 6연승, 그 전까지 합치면 뭐 7연승인데 이 상성도 말이 안 되고, 순위도 승점 14점 차, 득실도 차이 나고, 모든 상황이 메넨글라가 안 좋습니다. 특히 메넨글라는 홈보다 원정 승점이 더 높거든요. 조금 더. 레버쿠젠은 뭐 홈이나 원정 차이가 없어요. 그나마 좋은 건 결장이 거의 없다는 건데 메넨글라. 레버쿠젠도 대부분 뭐 장기 부상자의 최근 부상 한 명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메넨글라가 최근에 보여줬던 흐름, 뭐 아웃구 4대0, 예전에 4연승 할 때 다득점을 했었는데 요새 보면은 실점도 많고 은근히 무득점 할 때도 몇 번 있고, 그래서 레버쿠젠의 최근 흐름이 훨씬 좋다. 뭐 일정이 장크트전이 컵대회에 있긴 했지만 홈에서 3대0, 그리고 레버쿠젠도 가끔씩 이제 뜬금없이 이제 대패할 때가 있었거든요. 1대4나 호펜하임전이라. 근데 호펜하임은 워낙 잘하는 팀이고 최근 그 이후에 3연승이기 때문에 그래도 레버쿠젠 쪽 봐야 된다. 배당이 좀 가볼만해요. 만약에 레버쿠젠을 1.6 줬다 그러면 안 가죠. 1.9를 준 거면 갈만하다. 그리고 지난번 홈 경기였기 때문에 레버쿠젠 승부입니다. 이 경기. 무승부를 굳이 보진 않을게요. 뭐 비기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즈볼러 폴렌담. 자, 즈볼러가 지난번 아마 대승을 거뒀던 걸로 압니다. 텔스타전. 요새 홈에서 3연승, 알크마르전도 3대1. 오버가 많은 팀입니다. 즈볼러는. 그리고 이 상성에서도 폴렌담 상대로 좋고,
이제 이 폴랜담을 보자면 하위권 그 강등권 바로 위에, 그리고 실점은 즈볼록보다 적긴 해요. 그래서 득실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나진 않는다. 다만 이제 즈볼로가 홈 성적이 원정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대부분 실점이 원정에서 한 거라서. 원정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어디냐? 즈볼로거든요. 근데 홈이면 다르다. 그리고 폴랜담 원정 꼴찌, 2무 8패, 아직 1승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즈볼로가 결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폴랜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뭐 수비의 경고누죠. 이러다 보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즈볼로의 요새 흐름으로는 이길 확률이 크다. 폴랜담이 지금 원정에서 뭐 최근에 스파르타 컵 대회를 한번 잡긴 했지만 리그로 보면은 뭐 4경기 연속 무득점이거든요. 물론 아약스 0대2, 알크마르 0대1, 뭐 한 골차 이런 경우도 있는데 즈볼러가 그러기에는 홈의 득점력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즈볼러 승 보고 넘어갈게요. 요것도 한번 뭐 마인을 한번 노리면 노려볼 수는 있겠는데, 폴랜담이 생각보다 뭐 아약스 2골차, 뭐 알크마르 1골차 이런 거 보면은 결국 즈볼러가 이제 뭐 다득점을 하지 못하면 마인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최근 뭐 꾸준하게 뭐 2득점 경기도 몇 번 있고 최근에 3득점 4득점 하는 거 보면은 요것도 마인을 한번 노려볼 만하다, 배당 대비. 왜냐면 아까 그 어디냐, 랑스도 2.75였으니까 2.65면 배당만 보고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브레스트하고 로리안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뭐 확률을 따라서 고배당을 그런 식으로 노릴 수 있다. 자, 브레스트 로리앙. 자, 브레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상성은 로리앙 상대로 뭐 최근엔 반반입니다. 근데 이 승점은 좀 밀리고 있거든요. 5점. 득실 차이는 크게 없는데, 일단 로리앙의 원정보다는 브레스트 홈이 좀 낫지 않나. 결장자도 많이 없고. 로리앙도 마찬가지긴. 오히려 로리앙이 최근 결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결장 부분은 수비 쪽에 결장이 있는 브레스트보다 더 좋을 수도. 공격에도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브레스트가 이제 지난번 니스랑 2대0으로 이기다 비겼잖아요. 우리가 그때 안 갔던 무승부, 무또는 패스했던 그 니스가 비겼기 때문에 최근에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파리FC전 로리앙 승, 슈투트 승, 네이메언 마인을 괜히 껴 넣어가지고 이제 틀렸던 그 경기. 로리앙이 요새 너무 잘해요. 얘네가 지금 12경기 무패, 5연승. 그 중에는 모나코도 있고, 리옹도 있고, 뭐 니스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실점이 적기 때문에 득점도 잘하고 있고, 흐름은 로리앙입니다. 근데 이제 브레스트도 홈이라 쉽게 지진 않겠죠. 해서 가장 좋은 건 오버긴 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로리앙 프렌이긴 합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는 오버를 갈만하고 확률로 가면 프렌. 근데 이제 오버를 같이 보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로리앙이 너무 잘하잖아요, 지금.
잠시만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혹시 혹시 언제 경기까지 들렸나요? 아, 로리안까지 했나요? 와, 다행이다. 저 그 전까지 꺼진 줄 알고 다시 할게요, 트벤트. 중간중간 확인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 끝까지 다 했다가 아니 마이크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잖아요. 다시 했거든요, 처음부터. 기존에 했던 게 있으니까 되게 압축해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 확인을 합니다. 아니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만요 해서 마이크를 끌려 했는데 이미 꺼져 있더라고. 왜 꺼져 있었지?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벤트 헤이렌베인. 헤이렌베인이 원정에서 좀 다득점을 한 적이 있어요. 페누르트도 잡고. 근데 최근에 PSV 4실점. 제가 이제 오버를 봤던 경기인데 본인들이 다득점을 못했더라고. 근데 트벤테는 모든 상황이 지금 유리합니다. 공격에 이제 다득점자가 결장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불투명하긴 한데 그거 외에는 승점도 좀 앞서 있고 물론 득점 부분은 헤이렌베인이 한 골 더 많긴 하지만 트벤테가 이제 홈에서 패배도 적고 지금 열 몇 경기째 이제 무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 이제 언더가 많다는 거죠. 1대1 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렌베인이 최근에 살짝 좀 주춤했기 때문에 그래도 홈인 트벤테 승무로 보는 게 맞다 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이크에 들어가지 않았다. 트벤테 승부 봅니다. 이 경기. 그 다음 피오렌티나하고 토리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막판 돼서 이제 그래도 혹시라도 마이크 안 들리면 제가 뭐 아무 얘기 없는데 마이크 안 들린다 그럼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피오렌티나하고 토리노 지금 상성이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그리고 이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 승점은 앞서 있어요. 피오렌티나보다. 왜냐하면 피오렌티나가 초반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득실은 피오렌티나가 좋습니다. 그리고 홈이고 토리노도 원정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결장자가 거의 없다. 피오렌티나. 왜냐면 토리노는 지금 블라시치가 경고 누적. 공격에 그래도 5골로 공동으로 골이 많은데 그리고 뭐 기존의 뭐 부상자들 뭐 몇 명 포함하면 결장자는 피오렌티나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피오렌티나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나폴리전도 한 골차, 뭐 코모 3실점, 뭐 칼리알리 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홈에서의 그 AC 밀란 비겼다든가 어떻게든 지긴 지더라도 득점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일정도 남아 있고. 근데 토리노가 최근 인테르하고의 컵 대회 1점 차. 그리고 뭐 코모한테 6실점 하긴 했지만 로마도 이제 3대2로 잡았었고 그리고 이 원정에서 막 연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만 토리노의 패턴이 최근 무가 없습니다. 이기는 거 아니면 지는 거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도 피오렌티나가 지금 3연패 중이라 리그 연패 토리노는 연패는 아니잖아요. 레체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도 피오렌티나 승부 쪽으로 보는데 이거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밖에 안 줬어요. 굳이 이런 데 갈 이유가 있을까요? 뭐 완벽하게 피오렌티나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승무 보지만 가진 않겠다. 자, 그 다음 소시하고 엘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소시 엘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성 최근 4연승 20년도 이후에 그리고 소시 입장에서 보면은 근소하게 앞서 있어요. 엘체보단. 그리고 엘체는 아시겠지만 홈에서 잘하는 팀입니다. 원정이 꼴찌예요. 유일하게 라리가 원정 승리 없는 4무 6패. 그리고 소시가 뭐 홈에서 뭐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다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뭐 승점도 그렇고 득실도 조금씩 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번 이제 빌바오하고의 경기에서 멘데즈의 퇴장, 그리고 기존의 이제 쿠보에서 어, 안데르 바라네치아 얘도 이제 부상이기 때문에 이 퇴장까지 포함하면 결장자들이 좀 있죠. 엘체도 지금 라파미르. 근데 라파미르 결장이 더 큰 게 얘가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합니다. 소시는 그래도 오야르사발이 팀 내 골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 골 많이 넣는 선수도 있고, 그래서 특히 소시가 최근에 이제 무패 흐름을 좀 달리고 있잖아요. 뭐 AT랑도 비기고 바르샤도 잡고 뭐 빌바오, 알라베스까지 역전해서 컵대회 잡았기 때문에 지금 9경기 무패. 5승 4무. 엘체는 홈에서 뭐 바르샤한테 한 골 넣었지만 1대3, 레반테 2대3, 뭐 세비야 2대2. 실점이 멀티골 이상 실점한 경기가 발렌시아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가 많고 특히 원정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요거는 소시 쪽으로 보는 게 맞다. 피오렌티나 승갈래, 소시 승갈래 하면 소시 승 가겠습니다. 비슷한 배당이면. 어느 번은 엘체가 그래도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는 게 걸리기 때문에 소시도 뭐 오사수나 2대2라든가 예전에 뭐 지로나 1대2 패배, 역전패 뭐 이런 변수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대1 스코어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볼 본다면 5볼 보는 게 맞다. 요거는 5벌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이랑. 자, 이제 그 다음에 포르티나하고 스파르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12시 딱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1시간 반을 했네요. 자, 포르티나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타한테 이제 연패 중. 최근에는 살짝 좀 밀립니다. 상성이. 그리고 이 FC타르 포르티나가 지금 10점 뒤쳐져 있거든요. 승점이 스파르타에. 득점은 앞섭니다. 그래서 득실 부분이 조금 유리해요. 아주 살짝. 그리고 이 포르티나가 어쨌든 홈이잖아요. 얘네가 홈 성적이 괜찮습니다. 근데 스파르타가 의외로 원정에서 지금 6승 4패로 PSV 다음으로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PSV가 압도적으로 이제 10승 무패로 좋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2위면 상당히 좀 높은 승점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포르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미드필더 부상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키퍼 부상, 수비 경고 누적 이런 게 추가가 됐습니다. 스파르타는 딱히 결장이 없거든요. 최근. 그래서 최근에 페노르트도 잡고 위트도 잡고 흐로닝원까지 지금 3연승. 그러니까 컵대회를 지긴 했지만 컵대회 제외하면 리그만 보면 5연승. 페노르트 3실점 말고는 4경기 다 무실점. 포르티나는 뭐 PSV 한 골차, 뭐 알크마르 4대3, 뭐 아약스 한 골 넣고 했지만 흐름 자체는 스파르타가 좋습니다. 결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스파르타가 정배를 받았네. 아예 프렌 받았으면 프렌 가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스파르타 승무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르티나가 잘해야 이제 비길 수 있는 정도고, 요새 이제 6경기 오버다 보니 오버를 가면 좋지 않겠냐 하지만 예전에 뭐 1대1 무도 은근히 몇 번 있었고 1대0 승부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스파르타가 지는 그림, 예전에 얘네도 뭐 알크마르나 즈볼러 0대1 스코어도 있었고 본인들이 이겨도 1대0으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보는 별로 오버를 추천드리진 않는다. 배당 대비. 그래서 스파르타 승부에서 좀 결정을 하고, 자, 마지막 경기 낭트 리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제 대장정이 끝나네요. 이제 리옹이 상성이 좋습니다. 낭트 상대로. 그리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도 4위, 마르세유랑 승점이 같고 득실 차이도 당연히 많이 나죠. 왜냐면 낭트가 뭐 득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점이 뭐 메스보다는 적지만 36골이면 아주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홈에서 꼴찌 1승 2무 7패. 낭트는 오히려 원정이 승점이 더 좋습니다. 리옹은 홈보다는 조금 아쉽긴 한데 4승 3무 3패면 괜찮고, 그리고 낭트가 그나마
장점은 이제 결장이 거의 없다. 왜냐면 리옹이 지금 뭐 수비 쪽의 기존 부상자들, 최근에 미드필더 부상, 공격에도 뭐 장기 부상자들 하면은 결장자 부분에선 낭트가 좋습니다. 다만 뭐 이 워낙 득점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래도 리옹이 좋다. 결장자가 있어도. 요새 리옹 보면 컵대회까지 이겨가지고 무승부가 없어요. 지금 11연승. 그 팀 중에는 뭐 릴도 있고 뭐 컵대회 릴, 모나코 원정, 뭐 유로파 경기 다 포함해서기 때문에 예전에는 리옹이 원정이 좀 불안했거든요.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좀 있고. 근데 요새는 원정에서도 득점 많이 해서 낭트가 최근에 실점이 좀 꾸준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부분은 낭트가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리옹 쪽으로 보는 게 맞다. 배당이 조금 적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리옹 승이 좀 애매하시다 하시면 뭔가 오버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오버 가기에는 좀 애매한 게 낭트가 결국 다득점 못하고 리옹도 결국에는 생각보다 골을 못 넣으면은 리옹이 못 이기는 그림은 뭔가 낭트가 다득점에서 이기는 그림보다는 비기는 그림 같거든요. 그리고 리옹이 뭐 1대0이나 2대0으로 이겨도 이제 오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어느 번은 패스할게요. 뭐 리옹 승부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일단 어제 무승부 바꿔서 틀린 게 너무 아쉽다. 원래는 무승부를 순서대로 가요. 근데 어제는 좋아 보이는 게 오히려 무가 안 뜨고 애매했던 게 무가 떴는데 결국 걔네를 이제 찢어 놓으면서 그냥 순서대로 가야지 하면서 이제 무승부가 이제 7.6배였는데 그게 아쉽게 됐습니다. 아쉽게 되었고 어쩔 수 없죠. 이미 뭐 벌어진 일. 그래서 오늘 경기를 좀 잘 골라가 보겠고 오늘은 경기가 많기 때문에 뭐 골라갈 게 많습니다. 다만 욕심 부리지 않고 2경기 3경기로 갈 거냐 아니면 또 무승부를 노릴 거냐 고배당 뭐 마엔으로 갈 거냐 다폴도도 노려볼 거냐 그거는 제가 방송 끝나고 조합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 오늘은 조합이 빠르면 뭐 한두 시 늦어도 2-3시 안에는 갈 거예요. 조합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저녁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낸다는 점. 유튜브나 이제 그 구독자 게시판은 바로 올라갑니다. 방송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근데 조합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기존대로 오후나 이제 저녁쯤에 올 예정이고 오늘은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왔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 보시는 분들은 뭐야 방송을 안 하나? 들어가 보면 다시 보기나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에 오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